21번 A 나라의 경제에서 다른 조건들은 일정할 때 아래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다. 정책 시행 후에 물가 수준과 실질 GDP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단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을 가정한다 라고 문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일단 포커스 하나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이라는 가정 하나를 기억해 놓으시고, 또 하나 포커스가 정책 시행 후에 물가 수준과 실질 GDP 변화라는 게 포커스가 되겠네요. 자,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정책 변화 전후에 물가와 그 다음에 GDP, 즉 Y 값의 어떤 변화를 갖다 묻는 문제가 나오면 아예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용이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그래프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프는 당연히 두 개, 그 거시 쪽에 이쪽 정책 문제에서는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이용하셔야 되는데 ISLN과 그 다음에 ASAD에 대한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본다면 이자율 R과 Y, GDP하고 관계인 ISLM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. 바로 밑으로 해서 똑같이 Y 변수를 가져가면서 이쪽은 물가가 되겠죠. P.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그 ASAD를 가지고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푸시면 되는데, 자, 공교롭게도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을 가정했다. 이건 이건 어떤 걸 또 얘기하는 거냐면 단기를 묻는 겁니다. 장기에는 AS가 주로 수직성이 되겠죠. 아무튼 간에 이 문제를 할 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직접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을 이용해야 될 텐데,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한 겁니다. 공개시장 조약을 통해서. 그럼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했다, 즉 채권을 매입했다 한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이 국민들에게 뭐를 주고요? 돈을 주고 채권을 산 거네요. 증서를 사버린 거네요. 그러니까 결론은 돈이 증가했잖아요. 즉 통화량이 증가한 겁니다. 그럼 통화량이 증가했다. 그러면 어떻게 바뀌나요? 통화량은 LM에 대한 얘기일 거며, LM이 바로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. 그래서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니 당연히 이자율, 균형 이자율은 감소를 할 거고요. 마찬가지 거기에서 여기에 새로운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? 바로 총수요 곡선이 움직여야 되므로 움직여서 물가는 증가를 해야 되겠죠.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그 물가 수준은 상승을 해야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GDP 역시 Y 이꼬르 증가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정책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시는 게 오류도 적고 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.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